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가장 떨고 있을 신생팀들이 격돌합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 목준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데뷔 무대를 준비 중인 수려한 합천과 홈앤쇼핑의 대결입니다. 이 홈앤쇼핑은 신생팀이기는 한데요. 이 최고령이자 가장 경험이 많은 최규병 감독을 선임하면서 홈앤쇼핑을 사령탑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규병 감독이 가장 총애하는 이영구 선수를 또 일지명으로 앉히면서 상당히 경험 있는 선수들로 진용을 꾸렸고요. 반면에 수려한 합천은 신인 감독 그리고 선수들도 아주 어린 선수들로 포진을 했습니다. 네, 뭐 합천하면 영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역대 최연소 감독인 고근태 감독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더가 더 궁금한데요. 양 팀의 라인업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수려한 합천과 홈앤쇼핑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 7 2시간 장고대국에서는 박상진, 한태희 선수가 맞붙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는 올해가 데뷔 시즌입니다. 바둑리거로서는 데뷔 시즌인데 일약 3지명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중요할 것 같고 한태희 선수는 홈앤쇼핑 최규병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늘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자세가 모범적인 선수죠. 네,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두 번째 대국입니다. 1시간 장고 대국인데요. 이지현 선수와 신재익 선수가 대결을 펼치고 있죠. 네, 이지현 선수는 거의 1지명급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선수이고 신재익 선수는 자신의 첫 데뷔 무대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복귀 무대인 만큼 좀 뭔가 단단히 벼르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3국부터는 속기대국입니다. 박승화, 이영구 오랜만에 만남이 펼쳐지는데요. 네, 어느덧 30대가 된 두 선수들끼리의 대결이고 이영구 선수는 이제 신생팀의 1지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규병 감독의 부름을 맡으면서 팀의 맏형으로서 1지명으로서 상당히 부담감,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고요. 박승화 선수도 이제 어느덧 30대고요. 네, 아주 무게감 있는 선수들끼리 그리고 기풍도 비슷한 선수들끼리의 만남입니다. 네, 역시 군 제대 후 복귀전입니다. 자, 4국 속기대국인데요. 오, 박용훈 선수 맞나요? 네, 누군가 깜짝 놀랐어요. 안경을 벗은 모습이죠. 최근에 안경을 벗은 선수들이 많은데 박용훈 선수도 안경을 벗으니까 확 이미지가 달라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승주 선수와의 만남인데 이 대국은 완전히 상반되는 기풍을 가진 두 선수들끼리의 대결이라서 역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1라운드 마지막 경기 마지막 대국입니다. 박종훈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만남을 갖죠. 네. 김명훈 선수는 팀에서 역시 중추적 역할을 해줘야 될 이지명을 맡았고요. 박종훈 선수 역시 올해 리거로서는 데뷔 무대입니다. 박상진 선수와 함께 어린 이 박종훈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데뷔해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자, 전 경기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는 수려한 합천이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 판 또는 두 판을 둔 역대 전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박승화 선수와 이영구 선수는 사실 입단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 판밖에 만나질 않았었네요. 네. 네, 언제나 그랬듯이 KB리그는 이변의 연속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1라운드 1경기부터 3경기까지 저도 예상했던 결과와는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 다들 만만치 않은 오더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선수들이 데뷔를 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복귀를 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과연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수려한 합천과 홈앤쇼핑, 홈앤쇼핑과 수려한 합천의 대결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꽤 포진되어 있는 양 팀인데요. 먼저 1국 장고대국입니다. 한태희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한창 대국 중이고요. 대국이 시작된 지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는 1국이고요. 조금은 좀 괴로워 보이기도 한데 내용은 어떨까요?
자, 이국 1시간이 주어지는 대국인데 이지현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네요. 네, 심재익 선수와의 대결이고요. 심재익 선수는 이제 제한 시간이 5분 안쪽으로 남았네요. 각자 1시간에 1분 줄기 1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10년 만에 펼쳐지는 대국 홈앤쇼핑 이영구 주장 그리고 수려한 합천 박승화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어느덧 30대가 된 두 선수들 간의 만남입니다. 먼저 이영구 주장 2001년에 입단에 성공했고요. 지난 시즌은 10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 정말 이영구 선수처럼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드물죠. 자, 랭킹도 10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타의 모범이 되는 기사입니다. 리그 통산 성적도 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군 제대 이후 오랜만에 돌아온 반가운 얼굴 박승화 선수인데요. 2006년에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5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네, 역시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도 항상 자기 몫을 다해주는 믿음직한 선수 박승화 선수입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5회. 바둑은 박승화 선수의 획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양이 재밌는데요? 네, 초반부터 좀 드문 포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칸 협공당했던 좌하 흑이 입구자로 제압을 당한 건가요? 예전에는 사실 이 형태에서 백이 이제 좌하귀를 한 수 더 둘 때는 이제 붙이는 수를 많이 두었었죠. 네. 붙이는 수를 많이 두었었는데 최근에는 입구자로 두는 수가 두어지고 있습니다. 붙이면 나중에 끼우는 수가 좀 싫다는 거예요. 쉽게 귀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입구자로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걸쳤을 때도 손을 빼는 것도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양걸침을 두려워하지 않죠, 선수들이. 여기서도 이쪽으로 호구 치는 수 또는 여기 붙이는 수 많이 두어지죠. 이영구 선수 하면 항상 초반에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공부를 워낙 많이 하는 기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작년 한 봄, 초여름쯤에 인공지능이 오픈이 되면서 선수들이 기사들이 이제 뭐 좋은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을 많이 구입했잖아요. 네. 이영구 선수가 거의 초창기 때 이제 노트북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또 상당히 고사양의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서 네, 집에서도 항상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정학 프로와 함께 네.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컴퓨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라 이영구 선수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뭐 최근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밝혔고요. 자, 박승화 선수는 이번 시상식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 아주 다부진 포부이기도 하고 예. 저 표정과 아주 어울리는 다부진 각오입니다. 박승화 선수가 2016년이 마지막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뛰었던 해인데요. 당시에는 좀 군입대를 앞두고 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요. 4승 9패였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선수들이 군입대를 앞두게 되면은 뭔가 심적으로도 그렇고 부담감 또 뭔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환 선수도 이제 복귀 무대이고 올해는 뭔가 단단히 보여주려고 좀 많이 벼르고 나왔을 테고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박승환 선수가 이제 전역한 후에 정말 이제 바둑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바둑을 둘 수 있는 뭐 무대나 그러니까 시합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도장 리그전이라든지 바둑을 둘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다 찾아가서 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료 기사가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저렇게까지 바둑을 다 둘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바둑에 파묻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집념의 승리를 보여줬던 진시영 선수와 함께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두 선수가 뭐 그쵸, 비슷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역시나 꾸준히 노력하면서 바둑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죠. 네, 89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하고요. 네, 자, 반면에 이영구 주장이 이 개막식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나이가 비슷한 기사들을 만나서 지기가 싫었었는데 네. 최근 그 연령대가 낮춰져서 박상진, 박종훈 선수 또 정확히 짚었어요. 이런 선수들을 만났을 때 지고 싶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영구 선수도 30대가 되니까 아마도 같은 30대 기사들 만나면 오히려 좀 반가운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예전에 그러신가요? 한창 강한 기사들 또 그 당시에 강한 기사들이랑 둘 때 그 지기 싫은 마음이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서 그 선수들을 만나면 이제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어린 기사들이랑 만나면 좀 투지가 불타오르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영호 선수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박승환 선수와의 대국이 기다려지고 또 즐거울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도 했는데요. 나이 들었네요. 네. 근데 10년 만에 만남이라는 거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두 선수 성적에 비하면은 세 판이라는 건 사실 적은 대국수고 10년 만에 만남이라는 것도 조금 놀랐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이영구 선수가 2대1로 앞서가고 있지만 마지막 대국에서는 박승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자, 두 선수 모두 아주 단단하게 두면서 균형을 잘 맞추는 스타일이고요. 이영구 선수의 경우에는 아주 두텁게 두면서 또 이제 중후반 모두 단단하고 또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투형은 아니지만 힘을 뭔가 감추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전투가 벌어지면 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이제 싸움을 걸어가거나 상대를 도발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지금 지켜둔 수도 아주 단단한 느낌을 주죠. 사실 이 수로는 하변 쪽에 벌린다든지 아니면은 모양을 펼친다든지 최근에는 중국식 포석이 거의 두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수들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우선은 아주 단단하게 날일자로 오상규를 지켜두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역시 지키지 않으면 바로 상대가 3-3을 들어오기 때문에 3-3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는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3을 들어오면 우선은 실리를 뺏길 가능성이 크니까요. 우선은 내 집을 지켜두고 진영을 지켜두고 두는 것이 박승화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배운 이론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화점의 굳힘보다는 소목의 굳힘이 그렇죠. 조금 더 급하다고 배웠던 것 같거든요. 예전 그렇죠.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보석 지금 같은 배경에서는 여기 굳히는 감각은 아마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도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굳힌다면은 이쪽 날일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백이 바로 뭐 3-3 들어가는 수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날일자 걸쳐간다든지 벌려간다든지 그렇게 두었을 가능성이 큰데 역시 짧은 시간 사이에 이 3-3에 대한 평가가 바뀌면서 화점에서 날짜 굳히는 빈도수가 아주 많이 늘어났죠. 한 칸으로 거쳐갔고 저는 뭐 붙이는 정석이 자주 나옵니다. 네, 한 칸으로 걸쳐갔다는 것에서 저는 지금처럼 이영호 선수가 이제 두겠구나라고 느낀 게 지금은 우변 쪽으로 백이 자리를 잡는 정석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습니다. 네. 우변 쪽은 백이 벌리더라도 흑이 다가오는 자세도 좋고 그리고 흑이 지금 이 백 두 점이 없을 때 한 칸을 뛰게 되면 좌변 쪽에 쌓아둔 모양이 멀리서나마 이 한 칸 뛴 단단한 한 칸 띵으로 견제가 될 수가 있어서 지금 높게 걸쳤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모양을 펼쳐서 실리는 내주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이렇게 두고 호구 친다든지 아니면 모양을 펼치겠다. 좌변과 하변 쪽 모양을 경영해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눈사태형 정석도 많이 두어졌었죠. 네. 최근에는 좀 뜸합니다. 최근에는 눈사태형 정석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오히려 네. 작은 눈 사태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최근에는 한때는 정말 유행했던 정석인데 오히려 단수치고 손 빼는 수는 종종 두어지지만 이 눈사태형 정석은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늘 혹시 들고 나오나요, 이영구 선수? 한쪽 눈을 가린 포즈로 봤을 때, 아니네요. 네.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만, 자, 간명하게 정리합니다. 두 칸도 신수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까요? 예전에는 없었던 수법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추천수일 것 같아요. 이영구 선수도 아마 뭐 공부를 하고 나온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쪽 호구 또는 뭐 이런 곳 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를 벌리는 수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흙이 이렇게 급소를 왔을 때 흙이 모양을 펼치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는 지금은 급소를 오더라도 백이 손을 빼도 되거든요. 손 빼고 이 우변 쪽을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당장 이곳을 두기는 애매하고요. 이 수 자체는 예전 같으면 좀 애매하다. 뭔가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펼치겠다는 뜻도 아니고 또 호구를 쳐서 단단하게 이 모양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네. 어찌 보면 이도저도 아닐 수 있지만 또 바꿔서 말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이 수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 2003년 이때 이 중국 리그 갑조 리그를 둘 당시에 마샤오춘 구단과 대국을 했을 때 마샤오춘 구단이 그때 배석은 조금 다르지만 뭐 이런 곳에 이제 돌이 있는 상황에서 백이 이렇게 둔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마샤오춘 구단이. 당시에도 두어졌었군요. 네, 없는 수는 아닌데 저도 그때도 이런 수가 있나라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 수는 잘 두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용구 선수가 지금 다시 들고 나왔고 네. 네. 주변 배석과 잘 어울린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흙도 넓게 펼쳐둡니다. 네, 모양 바둑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그쪽도 좋네요. 여기를 지켜두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자리이긴 한데 흙이 이렇게 모양을 펼쳐가는 것이 싫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흙도 받아주기는 좀 싫거든요. 네. 받아준다면은 뭔가 백에게 활용을 당한 느낌? 귀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일책이고요. 아니면은 뭐 하변 쪽에서부터 모양을 지어나가는 것도 일책이고요. 자, 이번 시즌부터는 1국이 2시간 장고, 2국이 1시간 장고로 장고대국이 늘어났는데요. 네. 어떨까요?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오더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깊어졌을 것 같아요. 뭐 고민은 깊어졌겠지만 오더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허를 찌르는 오더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팀별로 장고에 적합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 네. 선수를 뽑을 때도 그거를 많이 고려를 하고 선발을 했을 것 같아요. 양 팀 모두 장고대국에 각각 어린 선수들을 배치했는데 자, 장고대국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판 중계해 드릴게요. 자, 먼저 네. 1국 장고대국이죠. 한태희 일국은 박상진 선수의 대국. 네. 그리고 좌측 대국도 이지연 신재익 선수의 대국입니다. 저는 이제 왼쪽 대국에 먼저 눈이 갔어요. 왜냐하면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좌상 쪽은 흙이 큰 돌이 잡혔고 반대로 예. 좌하 쪽은 백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뭐 거의 다 뒀네요. 뭐 조금 있으면 끝내기 들어가게 되겠는데 뭐 집들이 워낙 커서 누가 유리한지도 지금은 판단이 어렵네요. 백도 중앙이 좀 트여 있는 것 같고 흙도 하변이 트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백이 지금 지킨 상황에서
흙이 이제 경계선을 그어가게 되겠습니다.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충 세어봐도 여기 경계선은 불확실하지만 백집은 나는 것 같고요, 거의. 네. 자, 그렇다면 흙집도 계산하는데 꽤 걸릴 것 같은데. 흙집도 여기가 지켜진 백집 이상은 납니다. 흙이 우선은 최선은 이쪽을 먼저 나와서 네. 경계선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아마 하변 쪽을 좀 아니면 또 우변까지 조금 머리를 내민 다음에 하변을 지켜서 바로 끝내기에 돌입할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제 확정가를 지니고 끝내기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 바둑은 뭐 과정은 보지 못했지만 초반 포석이 끝나고 바로 바꿔치기 한번 일어나고 바로 끝내기로 들어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모양 정리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자, 1국 2시간짜리 대국 한태희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은 어떨까요? 우선 지금 하변 쪽 그리고 중앙 쪽이 두어지고 있는데 흙이 좌변은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넘어가면은 이제 방금 100이 여기를 늘었으니까 네. 이곳을 넘어가면 100도 눌러가거나 나래자로 하변 쪽을 압박하겠다는 뜻이었고요. 지금 100이 이런 곳을 오면은 그때 가고 이 바둑도 역시 좀 잔잔하게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큰 전투는 안 일어났네요. 먼저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차단을 하면은 우선 이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은 가능해 보이는데 뭐 이런 변화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백에게도 좀 강력한 수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칸 뜨는 건 좀 싱거울 것 같고요. 만약에 백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고 뭐 이런 거 단수 치고 종반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차단을 한 다음에 이쪽 끼우는 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바둑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국이요. 이 순간에 심재익 선수가 특공대 투입을 했네요. 네. 야, 이거는 심재익 선수가 그냥 끝내기로 가서는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긴 한데 딱 봐도 좀 깊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우선은 여기도 돌이 있고 여기도 돌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백돌이 많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승부수입니다. 말 네. 그대로. 그냥 집을 지키고 끝내기로 가서는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이수 자체로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 이수가 성공하려면은 이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과연 안에서 살 수 있을지가 우선은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쌈짓 뜨고 후수를 잡아서 좀 억울하게 그렇게 산다면 지금 하변 쪽이 뚫려 있어요. 백이 선수를 잡고 하변 쪽을 이런 식으로 깬다든지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는 심재익 선수가 비세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우변에서 바로 승부가 가려질 것 같네요. 다시 삼국 속기대국 이영구 선수와 박승하 선수의 바둑 보겠습니다. 네, 어깨 짚고 한 칸 뛴 자리는 하변 쪽 모양을 지우겠다는 의도였고요. 그러자 이영구 선수가 입구자로 두어서 단단하게 좌하기 쪽을 지켰습니다. 좌하기는 이제 백집 그리고 좌변 쪽도 어느 정도 백 모양으로 굳어졌다고 봐야 되고 유연하게 처리하는군요. 네, 박상호 선수도 바둑을 보면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먼저 상대를 좀 도발시킨다든지 좀 전투를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드뭅니다. 지금 두카틴 수도 일감이에요. 일감이고 상당히 좀 차분하다라는 느낌을 주죠.
뭐 더 적극적인 선수들은 뭐 이런 곳을 짚어간다든지 먼저 뭔가를 행동을 취할 텐데 네. 천천히 차분하게 두어갑니다. 백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좌변 쪽 모양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좋은 자리입니다. 네. 자, 백도 물어보거든요.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두면 내가 끊어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이 모양을 이제 키우다 말고 서로가 모양을 견제하는 흐름으로 가거든요. 흙도 뛰는 이곳에 돌이 오면서 좌변쪽 모양을 견제하는 흐름이 되고 백도 중앙 쪽에 돌이 쌓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흙이 큰 모양을 펼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의 입장에서도 상대가 여기를 두었을 때 억지로 집을 지키는 것, 이것은 집은 당장은 집이 날 수가 있지만 네. 넓게 보면은 흙도 큰 모양을 펼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수는 서로 모양을 좀 지우는 쪽에 무게를 뒀고요. 네. 흙도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네. 중앙으로 입구쳐 뒀는데 약점 있는 거 아닐까요? 약점이 당장은 이제 붙이고 이어서 끊어가는 수는 남아 있어요. 이렇게 과연 둘지. 이렇게 되면은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은 백도 맛이 나빠지고 또 좌변 쪽도 자연스럽게 깨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는 계속해서 서로 지우는 형태로 가자. 그러면은 좌하 쪽 그리고 좌변 쪽이 튼실하게 내가 실리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양팀 감독님 모두 이 장점으로 어린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만큼 평균 연령이 정말 낮은 팀들입니다. 수려한 합천이 26.6세, 홈앤쇼핑이 25.8세인데요. 네. 이영구 선수가 30대 이제 초반인데 네. 이제 맏형이죠. 또 수려한 합천은 박영우 선수가 30대 중반 맏형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박상진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역시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구 조화, 양팀 모두 신구 조화가 잘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려한 합천에는 일단 신인상 후보가 2명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랭킹은 좀 낮은 편이에요. 박종훈 선수, 박상진 선수 아직 이제 랭킹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상당히 실력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박종훈 선수는 또 올해 뭔가 보여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둑 TV배에서 4강 강호들을 연파하고 4강에 올라간 성적도 보여주었고요. 두 선수가 또 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예전부터 보면 두 선수가 한 살 차이, 네. 박종훈 선수가 한 살 많은데 서로를 잘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종훈 형보다는 잘해야 된다 또는 박종훈 선수는 내가 상준이보다는 잘해야 된다 이런 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아마 팀 내에서도 그 라이벌 의식이 이제 시너지 효과로 좀 발휘가 된다면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박씨만 4명이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실제로 박영훈, 박종훈 선수가 좀 육촌지간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반면에 홈앤쇼핑은 모두 경험 있는 선수들로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재익 선수가 이제 어린 선수로서 팀에 합류를 했고 처음으로 리그 데뷔를 했던 시즌에는 좋지 않은 모습,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만큼 본인도 네. 아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벼르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국을 승리로 장식했어요. 네. 자, 박승화 선수는 눈목자 2번으로 보폭을 넓힙니다. 약간 엷어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지금 이곳도 아직 연결이 불확실하고 이쪽도 네. 바로 이영구 선수가 뭔가를 보여주네요. 먼저 전투를 걸어갑니다. 박승화 선수가 이수는 받아달라는 뜻이었고 받아준다면은 당연히 이수는 활용인데 이영구 선수가 기세 좋게 먼저 전투를 걸어갑니다. 사이사이 공간이 꽤 넓어 보이거든요. 네. 이제 이영구 선수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렇게 바로 끊어가는 것은 끊고 나서 이 두 점이 움직이게 되면 우선은 흙이 양곤마가 아니냐. 오.
한술 더 뜨네요. 네, 두 선수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네. 좀 적극적으로,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수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좌변 쪽에서 자리를 잡기는 지금 쉬운 모습은 아니라서 박성환 선수가 젖힐 때 뭔가 생각해둔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교환이 되는 것이 중앙 전투에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중앙 쪽에 흑돌이 있는 것이. 젖혔을 때 그냥 늘고 있는 정도라면, 그리고 역시 이쪽을 끊어가야 된다면 백돌이 위쪽에 와 있기 때문에 중앙 쪽 전투가 일어나면 오히려 이 교환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기대되는 공중전인데요. 어떻습니까? 두 개서 즐기고 있는 것 같나요? 글쎄요. 뭐 평소보다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두 선수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중앙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새롭게 합류하게 된 두 팀의 만남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홈앤쇼핑과 수련 합천의 대결인데요. 라운드 마지막 경기 3국입니다. 홈앤쇼핑 주장 이영구 선수, 수련 합천 사진영 박승화 선수. 10년 만의 만남이다 보니까 오늘만을 기다린 선수들처럼 네. 중앙에 불꽃이 튀는데요. 자, 바로 박성환 선수는 좌변 쪽에서 이쪽 붙이고 또 여기를 이제 늘어둔 다음에 이곳을 붙이면서 리듬을 구합니다. 젖히니까 뚫고 나왔어요. 이것은 여기를 지금 뚫어가면 사실은 좌변 쪽이 다 잡힐 수 있는 그림인데도 네. 잡히더라도 이게 낫다. 우선 실리는 꽤 손해를 봅니다만 자리를 잡는다는 뜻일까요? 또는 네, 늘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네요. 아예 실리적인 선택으로 좌변 쪽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것대로 백이 좌변을 살려주고 중앙 쪽을 두텁게 하면서 중앙 쪽 흑도를 공격하자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백의 선택입니다. 흑이 이제 이렇게 두고 흑의 선택이죠. 좌변 쪽을 사느냐, 네. 또는 뭐 중앙 쪽을 두텁게 하면서 좌변 쪽을 버리느냐, 네. 둘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좌변을 살릴 때는 뭐 하나 찔러두고 젖히는 수는 안 되는 걸까요? 찔러두고 이쪽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찔러두고 아래쪽을 먼저 젖혀서 이쪽을요? 네. 뭐 없을까요? 이거는 아마 백이 그냥 이석점을 제압하고 좌하기를 살려주더라도 다음에 또 이 자리가 워낙 좋아서 네, 좀 흑이 어렵습니다. 우선 그냥 버리는 건 좀 싱거울 것 같고요. 이거는 좌변 쪽이 워낙 크게 들어간 데다가 중앙이 흑이 두터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있습니까? 그냥 요 찔러두는 교환이 좀 손해라고 판단을 했네요. 이으면 젖혀서 이렇게 두면 여기서도 흑의 선택이 이 넉점, 이 5점을 살릴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 또는 넉점을 버리고 좌하 쪽을 살 수도 있습니다. 따내면 여기는 자충이라서 잡히는데 한 칸을 뛰거나 이렇게까지 달려서 살 수가 있고, 문제는 이렇게 된 다음에 백이 얼마나 중앙 쪽을 괴롭힐 수 있느냐. 이렇게만 되면 집으로는 흑이 그래도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좌하기를 다 깨고, 좌변은 버렸지만 좌하기를 다 깼기 때문에. 그리고 흑이
이었을 때 백이 이쪽을 잇는다면 네. 여기를 찔러둘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흑에게 이제 자충이니까 그냥 젖히고 호구 쳐서 받아주면 살고, 잡으러 오는 거는 사실 그때 찌르고 끊고 이쪽을 나오게 되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네. 백이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박성화 선수의 선택에 백도 받기가 깐깐하네요. 찔러두는 교환을 아낀 게 좋았네요. 네, 그냥 있는 게 좋았네요. 찔러두는 교환이 오히려 중앙 쪽에 악수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가만히 이은 것이 박성화 선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영구 선수 초읽기 연속해서 사용하고요. 벽이 단단해진다면 중앙도 위험할 것 같기는 한데 뭐 반대로 백도 부담이 따르죠. 우선은 이렇게 살려주게 되면은 집으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집으로 먼저 손해를 본 다음에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자, 이었고요. 흑이 어떤 곳을 살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뒀을 때 좌변을 살릴지 아니면 좌하 쪽을 살릴지. 좌하 쪽을 살리는 게 집으로는 좀 더 득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좌변 쪽에 늘어나는 백집은 한 12집.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흑이 살게 되면 흑집만 한 7, 8집 나고 백집 15집 이상 날 수 있는 곳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네. 지금 아마도 젖히면은 끊어잡고 좌하 쪽을 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앙 쪽을 이제 백에게 한번 공격을 해봐라. 처분을 맡기겠죠. 자, 선택은 네, 좌하 역시 쪽. 이쪽이 집으로 훨씬 득이기 때문에요. 이 다음을 아마 두 선수 모두 좀 그려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거의 외길이고요. 잡고 나서 아마 두 칸까지 뛰어서 좌하 쪽을 안정시키는 데까지는 거의 외길이고, 여기서 백이 바로 중앙을 공격하는지 아니면 손을 빼고 다른 곳에서부터 풀어가는지 두 선수 모두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를 바로 끊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강력한데, 흑돌이 뭐 이런 두 점이 패석 같아 보이지만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가는 수가 딱 안 돼요. 이 두 점이 벽에 붙어 있는 패석같이 보이지만 네. 끊어가는 수를 방비하고 있고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치받아서 끊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치받아서 끊는 것도 여기를 끼우고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를 가만히 단수 치게 되면 이 패는 흑이 그야말로 만패불정. 네. 어떤 패감도 안 받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는 것은 여기 따내는 게 선수라서 이것은 백이 하변 한 점 끊어잡고 망했습니다. 빵 따냄 2개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급하게 끊어가는 것은 백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백도 중앙에 붙이고 찝는 자리를 선수로 할 수만 있다면 네. 끊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요. 예. 네, 이것도 끊어가기 위해서는 이쪽이 가장 강력한 수법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흑이 아래쪽을 살릴지 아래쪽을 살리고 이쪽을 뭐 이제 백이 끊어왔을 때 수습을 할지 또는 아예 싹싹하게 버리고 나서 이번에는 뭐 중앙 쪽을 이런 식으로 건너붙여서 네. 실리를 내주고 중앙 쪽 두텀을 취할지 흑의 선택입니다. 흑도 선택이 있군요. 네, 부분적으로는 붙이고 찝는 수가 가장 강력한 수법이네요. 아니면 아예 당장 뭐 잡으러 간다거나 타격을 입히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뭐 우변 쪽 흑진을 파고 든다든지 하는 것도 일책이고요.
집으로 당했다고 해서 급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사실은 근데 심적으로는 조금 초조해지죠. 실리로 손해를 보면 아 나도 빨리 만회를 해야 되는데 하고 급해집니다. 아, 여유롭네요. 네. 자, 우변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네요. 네, 뭐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당장 공격이 쉽지 않다고 본다면 넓은 측면에서 볼 때는 성동격서의 느낌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흙이 강하게 잡으러 온다거나 하면은 여기 변화를 통해서 백이 두터움을 자연스럽게 쌓고 그 다음에 공격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강하게 두지 못할 것이다. 훌륭한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이론도를 당장 잡으러 간다거나 당장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건드렸다가 괜히 안 건드린 것만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사례는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확실치 않을 때는 다른 곳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전략이고요. 이영구 선수의 이 침투 수단은 뭐 전술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승화 선수도 바로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요. 아예 또 손을 빼면서 정비하는 건가요? 네, 이제 여기를 당장 응수를 하는 것은 백이 원하는 흐름 또는 흑돌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강하게 공격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우선 정비를 해둡니다. 좋은 자리죠. 호구 자리와 동시에 두 점머리 그리고 나중을 생각한다면 이쪽에 돌이 조금만 쌓여도 역습으로 이렇게 끊어가는 역습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다음에 뭐 밀어가는 수도 있고 거의 100점짜리 수가 아닌가 싶어요. 두 선수 모두 이쪽에서는 뭔가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것 같았다가 네. 이제 타협이 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급하게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본인의 깊은 대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침착하게 둔다면 치받고 젖혀서 안정시켜주는 것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차분하고 또 길게 가는 흐름이 네, 역시 네. 박성환 선수의 기풍에도 맞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이 단수 또는 백이 이제 붙여서 끊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도 아주 단단하고 두터운 수입니다. 박승화 선수답네요. 네. 그리고 이곳은 이미 뭐 백이 공격을 당할 돌도 아니고 큰 집이 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굳혀주더라도 크게 아깝지가 않다는 거고요. 이 정도면 흑이 공격당할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대신에 우변은 좀 당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변은 뭐 백이 먼저 뛰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쪽을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우변 발언권은 백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한 수를 먼저 투자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곳을 밀어가면서 우하 쪽을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래프가 약간 백 쪽으로 다 기울었는데요. 저 정도면은 사실 체감으로는 저희가 체감으로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대국자들도 전혀 뭐 모를 테고요. 네, 그쪽 들어가는 것이 우선 일감이죠. 네. 이런 곳을 한 칸 떼는 것도 뭐 훌륭한 자리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느려 보이죠. 흙이 이렇게 입구자나 나리자로 진영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상 쪽을 집을 지우거나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선수를 잡았을 때 흑진에 바로 뛰어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흑도 뭐 가만히 내려서거나 한 칸을 뛰어서 실리를 우선 차지를 하고 갈지 아니면 조금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서 공격적인 수법을 선택을 할지. 지금 이 수는 응수타진이거든요. 뭐 이렇게 받을 것인지 이을 것인지 아니면은 위로 단수를 쳐서 아래쪽을 내줄 것인지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 응수타진을 AI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네요. 그렇네요.
어떻게 누워서 실타는 드실까요? 배기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이쪽을 단수 치거나 이쪽을 잇는 것 두 가지 선택 모두 배기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흑도 그냥 받아주네요. 그냥 받아주면은 흑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역시 AI가 좋아하지 않죠, 이 수를. 이거는 흑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받아준 거거든요. 다음에 막았을 때 여전히 끊어 잡는 수 남아있고, 이쪽도 나중에 단수 치거나 장문 씌워서 좋은 형태를 갖출 수가 있고, 흑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백이 흑의 의도를 거스르는 방법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흑으로 하여금 끊게 만들고 선수를 돌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이어서 이 한 점의 가치를 키워서 흑이 응수하면 또 손을 돌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수는 그냥 흑이 원하는 대로 그래 뭐 그렇게 해줄게 라고 쉽게 좀 받아준 느낌이 있어서 이건 흑의 잽이 통했습니다. 박승환 선수가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변 쪽으로 손을 돌립니다. 우상 쪽은 흑이 한 칸을 띄었으면 그냥 집을 지키고 가는 흐름이라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여기를 입구자 또는 한 칸을 띄어서 차단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영구 선수가 아래로 젖힌 것도 드문 선택입니다. 자, 아래로 젖힌 것은 네. 보통 때라면 잘 두어지지 않죠. 보통은 위쪽으로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이 보통이고 이 아래를 젖히는 수는 초반 포석에서 선수를 잡고 빨리 벌려갈 때 두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둘까요? 젖혀두고 어떻게 두려고 할까요? 단수까지 치네요. 네, 실전적인 수법이고 이렇게 둔 다음이 저는 궁금합니다. 네. 붙여서 끊어서 중앙 쪽을 중시하는 수법. 그런데 이것은 실리 손해가 꽤 커서 백이 과연 중앙 쪽에 두터움을 쌓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호구 치는 것도 우선은 흑이 거기를 두고 싶었다란 얘기입니까? 선수를 쥐고 우화를 밀고 싶었군요. 여기를 생각보다 더 크게 봤다는 얘기네요. 흑이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의 차이를 크게 봤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를 두고 싶어서 지금 악수지만 흑이 호구로 제압한 것을 임시 방편으로 방비를 하고 지금 여기를 왔는데, 여기가 그렇게까지 큰 자리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를 악수를 두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여기를 두었어야 되는지는. 일단 우상의 교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영구 선수도 살짝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우선 실리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우상 쪽이 그대로 흑집으로 굳어졌다는 것이 이 악수의 손실이고요. 박승원 선수도 단단하게 두면서 여기는 공격을 잘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한 칸을 띄면 그때 이렇게 씌워서 절대 공격당할 돌은 아니다. 이렇게 잡으면 그때는 여기를 씌워서 우변 101점을 제압할 수 있다. 단단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단단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박승화 선수 2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는 본인 스타일대로 잘 짜나가고 있고요. 네. 이 군 제대 이후에 좀 본인의 스타일에서 좀 더 강력함이 가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전 조한승 선수가 대표적으로 좀 보여줬잖아요. 박승화 선수도 조금 달라졌을까요? 정신무장이 돼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절실함을 가지고 돌아왔느냐. 바둑 2년 동안 바둑에 굶주렸잖아요. 바둑에 정말 고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실함을 얼마나 바둑판 위에 나타낼 수 있는지. 아마 박승화 선수도 그렇고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던 선수들은 그 절실함이 아무래도 바둑 내용에 나타나겠죠. 사실 30대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또 이제 쉬는 기간 동안 그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저 무대에서 뛰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느낌. 나가면 정말 뭔가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리라.
칼을 갈았겠죠. 그런 절실함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원성진 구단 어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돌직구를. 그래서 네. 좀 무난하게 데뷔를 다시 또 복귀를 아,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선수로서가 아니라 좀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좀 보급 쪽으로 또 돌아서는 기사들도 꽤 많았거든요. 많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게 되죠. 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승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면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그렇죠.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도 많이 있죠. 자, 하나 들여다보고 두 점을 단수 쳐서 잡았습니다. 이 들여다본 수는 나갔을 때를 대비한 수고요. 이렇게 장문을 씌우기 위해서. 아,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단수 쳐서 잡을 수도 있네요. 쭉 쳐도 네. 가능한가요? 백이 당장 나갈 수는 없는데 대신 백이 여기를 호구 쳤을 때는 약간 넓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돌이 여기 있으면 한 칸을 띄었을 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끼워서 끊는 수가 남거든요. 그래서 백이 움직였을 때는 이 교환이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뭐 지금 여기를 노리는 거니까요. 네. 단수는 하나 여기 쳐둘 테고요. 밀어서 받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받거나 박승환 선수 달라졌네요. 그 이야기가 맞는군요. 네. 달라졌어요. 이런 수법을 뭐 바로 그냥 과감하게 네. 해가는 것도 저는 제가 예상할 수는 하나 단수를 쳐두고 밀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붙이거나 하는 수를 특히나 밀어가서 그냥 정리를 하지 않을까 무난하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두고 있어요. 이거를 이영국 선수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네. 형태 정리 삼아서 그냥 받아라라고 둔 건데 고지고대로 받아주지 않고 곱게 보내주질 않습니다. 진행을 계속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차단을 위해서는 막아야 할 것 같거든요. 맞고 나서 뭐 백이 조금 잘못 정리를 하면 흑이 선수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두 점 또 여기 두 점까지 포함해서 흑이 다 버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선수가 중요하다. 선수를 잡고 흑이 두고 싶은 곳은 이 우상 쪽이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압을 하게 되면 우변 쪽 흑 정리가 상당히 잘 된 모습이기 때문에 흑이 지금 꺼려 하는 것은 여기 움직여서 싸우는 거예요. 백이 싸우게 되면 이 두 점도 약해서 또 뭐 이런 수들도 선수로 듣고 있어서 싸워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만약에 흑이 부분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네. 선수만 잡을 수 있으면 흑이 먼저 뭐 날일자든 뭐 확실하게 제압이든 여기 먼저 상당히 두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한 수를 통해서 백의 응수를 역으로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응수타진인데 네. 역으로 응수타진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라는 건 두 점 끊기는 자리만 방어하면 된다는 건가요? 네, 여기만 뭐 선수로 막고 또 이 전체 대마만 어느 정도 그냥 안녕을 확보해두면 아마 손을 돌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진행이라면 흑이 선수를 잡는 게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를 잇겠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러면은 흑도 치받는 건 안 돼요. 흑 백에 한 칸 뛰면서 교묘하게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잇게 되면 빵따냄은 할 수 있지만 흑 양쪽으로 갈라져서 상당히 괴로워지고요. 잇고 여기를 이제 젖힙니다. 수상전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한 수 빠르죠. 그런데 이렇게 백이 다 받아주기에는 선수를 흑이 잡았죠. 백이 자충이에요. 네,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끝나가는 수도 방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면은 그렇게 두어 가는데 네. 백이 두어서 사실 물론 집은 얻었고 두터워졌지만 귀중한 선수가 흑에게 돌아가거든요.
무상의 큰 자리, 좋은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이 정도 내어주는 건 흙 쪽이 좀 마음에 들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처리되면은 저는 흙이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단지 여기서 백이 먼저 손을 빼고 이쪽을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이 수는 한 15집 가까이 되는 끝내기, 물론 크고 두터운 곳이지만 여긴 남겨두고 먼저 이쪽을 움직이는 것이 나아 보여요. 반대로 또 생각을 할 네. 수가 있네요. 워낙 우변 쪽이 누가 두든 간에 네. 급하거든요. 백이 두면은 사실 흙도 이 돌이 끼우는 수도 남아있고 미생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잡는 거에 대한 좀 강박을 버리면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수상전 내가 하는 수 빠르네 네. 하고 바로 딱 잡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국면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은 네. 이번에 흙도 그러니까요. 박승화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게 여기서 손 빼는 거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환이 되면 당연히 흙이 이렇게 두겠죠. 이렇게 두고 뭐 한 칸이나 이렇게 제압을 할 텐데 이렇게 두면 백도 안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크긴 하지만 백이 먼저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손을 뺄까? 정말이네요. 그것도 중앙으로 뛰네요. 더 과감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확실하게 제압해 두고 집으로 확실한 의미가 있다면 이 수는 움직일 테면 움직여봐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더 크게 잡을 수도 있고요. 과감한 한 수입니다.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만 놓고 보면 물론 흙이 교환시킨 것보다는 못하죠. 백이 나오게 되면. 다만 이제는 여기 하나 단수를 쳐두고 이렇게 자리를 다시 잡게 되면 네. 획도 상당히 탄력적이고요. 이제는 이 두 점이 아까는 요석이고 아픈 자리였지만 이렇게 두 점을 버리면 지금은 패석입니다. 다시 단수 쳐두고 또 손 빼면 돼요. 이거는 백이 계속 이삭 줍기 계속하는 느낌이고요. 흙의 판단이 계속 현명하게 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큰 곳을 찾아 나가고 이쪽 처리도 흙이 괜찮았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 상대의 의도를 계속 틀어가는 게 네. 또 바둑에 대한 이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큰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적인 것과 이제 전체적인 국면을 보는 눈, 그런 것을 판단하는 운영, 운석 이런 면에서 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 박성환 선수 지금까지 내용은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프로들이 얼마나 머리 싸움을 하는지 또 알게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중앙을 틀어막습니다. 그러니까 따내는 것은 이렇게 흙을 세워줘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쪽 중앙 집이라도 그리고 흙에게 이런 좋은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흙도 있기는 좀 그런 건가요? 근데 지금은 이어서 활용하는 것이 왜냐면 백이 다음에 따내고 있는 것이 여기 하나 그대로 맞은 꼴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예 그냥 아니었네요. 네. 오늘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네. 바둑을 두고 싶은데 못 두는 그 간절함, 절실함 네. 이런 것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기 어렵죠. 아마 이 부대에서 TV로만 그렇죠. 시청을 해왔을 거거든요. 자, 이제 이영구 선수도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선뜻 정리하는 데 있어서 손이 나오지를 못했는데 연결이 쉽지가 않은 건가요? 연결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거의 현수성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막더라도 흙이
바로 끊어오지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오는 것은 가만히 나오기만 하더라도 네. 흙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런데 왜? 이제 받아주는 것은 흙이 받아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냥 받아주는 거라서 약간 네. 내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흙이 괜찮은 형태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받아뒀고요. 안전하게 둔다면 이렇게 두어서 나리자 형태로 어느 정도 하변 쪽 돌은 크게 시달릴 돌은 아닙니다. 그냥 아예 정리를 다 하겠다는 뜻이네요. 나오면 이렇게 끊어가진 못하거든요. 끊는 네. 척까지 하고 뭐 따내서 살아두고 꽉 막아가거나 뭐 나리자까지 하겠다. 굳이 여기 치받아서 형태를 결정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네, 거기는 있는 교환을 그냥 아낌없이 해두고요. 선수가 되는 건가요? 절대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백도 받아둘 것 같아요. 안 받아두면 여기 단수 하나 당하고 나서 여기 잡느냐 잡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여기 하나 단수 하나 당하는 것이 좀 따끔하거든요. 왜냐하면 백이 잡았을 때 단수 치는 것은 흙이 단수 칠 때 여기를 이어주지는 않죠. 네. 이렇게 따내서 이쪽이 생깁니다. 근데 손을 빼서 여기 하나 단수를 당하게 되면 잡았을 때 아까와는 달리 따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받아두었고요. 다시 우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프는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수려한 합천과 홈앤쇼핑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두 팀의 데뷔 무대가 펼쳐집니다. 수려한 합천과 홈앤쇼핑, 홈앤쇼핑과 수려한 합천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고요. 자, 1, 2, 3국 세 판이 동시 진행 중인데요. 이영구 주장과 박승화 선수의 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흙이 여기 나리자로 모양을 정비를 해뒀고요. 정수입니다. 나가는 거는 당장은 백도 끊어지는 부담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결행하기는 어렵고요. 백이 상변 쪽을 침투하니까 나리자로 우상 쪽을 지켰고 지금 네. 바짝 다가간 모습입니다. 지금 두는 걸 보면 두 선수 모두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꽤 진 모양이 그려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우선 제 느낌에 이수로 백이 형세가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뭐 어깨 짚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곳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서 더 강하게 뒀을 것 같고 이 받아주는 수도 박성환 선수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더 강하게 둘 수도 있었는데 뭐 받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다가온다든지 강하게 둘 수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 그냥 이 정도면은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프 보니까 그럴만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계속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네. 시종일관 포석부터 팽팽합니다. 자, 선긋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애매한 부분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이쪽 백쪽 좌중앙이 확실치는 않고요. 대략 이 집을 보면
100집은 약 50집 정도입니다. 상변 여기는 제외하고 50집. 특히 여기 이제 지켰다고 보면 한 60집 정도는 되는데, 지켰다고 본다면 100이 뭐 또 상변에 늘어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좋은 자리 뒀죠. 어? 좋은 자리 뒀다고 말씀드리자마자 100 쪽으로 가네요. 저는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에 차단하는 수를 보면서 예. 부분적으로도 100이 도는 것과 비교해서는 집으로 또 차이가 있어서요. 사이사이 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AI의 질타를 받은 함수였네요. 자, 좌하를 끊어가면서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봅니다. 아직 이 흑돌이요. 이 전체가 완생의 형태는 아닙니다. 흙이 두면 거의 사는데 뭐 이제 끊어졌을 때는 후수로 살아야 되는 부담은 있고 아직 완벽하게 단단한 형태는 아니고요. 결국은 미세한 승부, 미세한 개가바둑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한쪽이 좀 무리해서 승부수를 던진다던가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세한 바둑, 개가바둑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지금 눈수는 조금 아깝네요. 왜냐하면 있는 수도 선수였거든요. 나가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흙이 이렇게 두고 모양을 정비하는 것이 저는 딱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00이 두면 여기 공배에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붙여가거나 맥점 네. 구사할 때 악수입니다. 분명히 시간 악수예요. 연장이었던 걸까요? 네. 좀 아까운 교환을 시켜뒀고요. 자, 이 사이 2국이 종국됐다고 합니다. 결과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지연 선수와 심재익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지명, 이지현, 그리고 사지명, 심재익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이지현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었고요. 우변에 침투하는 데까지 저희가 지켜봤었는데 네. 아마 그 승패에 따라서 타계와 공격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심재익 선수가 비세라고 판단을 하고 승부수를 던진 곳까지는 봤었는데요. 네. 랭킹의 격차는 좀 차이가 나는 두 기사의 만남이었었는데 자, 심재익 선수의 승부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지연 선수가 잡는 데 성공했군요. 네, 이지현 선수가 관록 그리고 경험을 보기로 심재익 선수가 복귀전인데 아쉽게 복귀 무대 첫 승리는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을 두고 이지연 선수가 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네, 군입대가 걸려 있어서요. 네. 아마 그래서 아까 잠시 군입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좀 더 절실한 각오로 이번 시즌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금 미루고 이번 시즌에 합류를 했는데 멋지게 첫 승을 장식합니다. 수려한 합천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요. 다시 이영구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바둑 보겠습니다. 팽팽한 바둑의 흐름이었었는데 이영구 선수가 계속해서 우변 쪽, 우하 쪽 선수 행사를 하면서 시간도 벌고 있고요. 마지막 수로 입구자로 두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한 칸 뛰는 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흑도 받아주질 않네요.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고 끊어가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받겠다는 뜻인지. 네. 이 다음을 봐야 되는군요. 백도 사실 고지고대로 받아줄지 붙인 다음에 선수를 잡아서 뭐더 강하게 들어갈지. 그래프만 봤을 때는 백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형국인데요. 아, 이어줍니까? 붙인 다음에 마땅히 둘 만한 곳이 안 보였나 보네요. 붙이면은 선수는 선수거든요. 흙이 이렇게 끊어 나오는 것이 네. 없잖아요. 양쪽 혹으로. 이러고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요? 네, 붙인 다음에 한 칸을 띄어서 들어가기에는 여기가 선수였기 때문에 이 돌이 없을 때 이제 이으면 끊기니까 붙인 다음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 정도는 가능했을 텐데 그냥 이어두는 것이 단단하다고 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흙도 다시 돌아와서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정수죠. 네. 결국은 미세한 승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두니까 또 떨어지네요. 제가 정수죠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떨어지고 이수도 좋은 자리죠 라고 하니까 떨어지고 네, 쑥스럽네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에 항상 AI가 제시하는 수순들 보면 깜짝 놀랄 때 많잖아요. 네, 맞죠.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변화도를 제시할 때도 많고요. 특히 검토실을 보면은 이번 시즌은 더더욱 AI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팽팽할 때마다 네. 이제 선수들이 두면은 그래프가 떨어진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붙여간 수는 부분적으로는 좋은 맥점이에요. 흙의 연결을 강요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아주 훌륭한 형태로 백집이 좌중앙에 많이 생겼죠. 근데 문제는 흙이 젖혀서 반발을 하거나 껴붙여서 반발을 했을 때입니다. 우선은 젖혀서 반발을 했을 때도 이렇게 통째로 끊어가는 거는 백이 굉장히 부담이 크고요. 늘어서 아마 형태를 정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 봐야 될 것은 흙이 이쪽 연결이 아니라 차단이 됐을 때 만약에 흙이 아래서 뭐 별탈 없이 살 수 있으면 흙도 별로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하변 쪽에서 집을 낼 수 있으면요. 여기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은 백이 붙인 수가 빛을 발하고요. 위로 이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두는 게 근데 그렇게 두는 게 선수 이쪽에 대해서 선수가 아니라면 여기 끊겼을 때 힘이 워낙 달라서 네. 그냥 느는 것보다도 사실 백이 이제 끊는 자리에 돌이 오면은 희수는 도움이 못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수가 없다면은 묻지받은 수는 조금 또 그쪽을 받아주네요. 받아요. 거기는 또 왜 받았을까요? 이렇게 되면 흙이 또 깔끔해졌죠? 여기를 흙이 이렇게 끊어오는 것이 싫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뚫어서 이렇게 끊어오는 것이 싫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여기 안 받아도 이렇게 두고 뚫으면 치받는 수가 선수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부리면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흙이 깔끔하게 연결됐고요. 대신 백도 따내는 수가 절대 선수로 들어서 중앙 쪽은 깔끔합니다. 여기는 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뭐 흙도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치받는 수
받아주었기 때문에 찌받는 수가 뭐 문제수는 아닙니다. 자, 결국은 중간 경계선과 지금 남은 자리는 상변 쪽 어떻게 정리되느냐거든요. 만만치 않은 미세한 개가 바둑으로 갈 공산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계선, 여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중앙과 상변이 정리가 되면 끝내기로 접어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끝내기 자체도 중앙 상변 제외하면 끝내기 얼마 없고 어려운 끝내기 얼마 없어요. 뭐 하변이나 우하기, 우변 정도만 남았는데 네. 어려운 끝내기가 많이 남지가 않아서 지금 남아있는 중앙과 상변 좁은 공간인 이 두 곳이 승부처입니다. 먼저도 가능한가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끝낸 수는 안 되죠. 네, 끝낸 수는 이렇게 둬서 안 되고 지금 전 찌는 수의 의도 파악 중인데 왜냐하면 굳이 받을 거면은 굳이 찌를 필요는 없고요. 네. 찔렀다는 것은 혹시 손 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100에 여기 따낸 수는 이렇게 끊어가겠다라는 뜻이었고 네, 근데 찔러 두었다는 것은 손 빼고 2패로 버티겠다는 뜻, 손 빼고 두고 싶은 곳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이런 곳을 먼저 공략해 간다거나 받을 거면 굳이 찌를 필요는 없는데 박성환 선수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받을까? 다른 곳을 다른 둘까? 곳을 네, 상변이나 중앙 쪽으로 둘까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받는 것이 우선 무난하게 안 받는군요. 네, 그러니까 찔러뒀다는 거는 지금 안 받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물론 따내는 게 크죠. 네. 집으로 끝내기로도 뭐 선수 한 7, 8집 이상. 근데 지금 먼저 여기를 두어서 100으로 하여금 갈수하게 만들고 여기까지 뛸 수 있으면 그 편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강수로 두고 있어요. 박상현 선수가 뭐 크게 전투가 일어난 곳은 없지만 부분적인 선택에서는 반발 또는 강수를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백도 늘어서 받는군요. 여기를 연결하는 거는 이제 공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중앙이 좀 지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싸움이 또 어떤지도 패감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는 백이 웬만하면 이렇게 끊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흑도 사활이 걸렸지만 이 패를 만약에 백이 지는 날에는 난리가 납니다. 이 우변까지 다 잡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원수로. 여기는 결국 나중에 백이 그냥 이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전에 흑이 이쪽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하느냐. 이제 상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흑이 늘어두는 것까지, 받아두는 것까지 선수 될까요? 여기 두고 싶거든요. 굉장히 두고 싶고 선수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된다면은 뭐 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지금 가만히 한 칸 띄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주 큰 자리입니다. 오늘 박성환 선수 단단히 마음 먹었네요. 야, 이거는 백 전체를 끊어서 모양을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수가 통하면 네. 아주 효과적인 작전이 될 수가 있어요. 끊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이제 백의 사활을 추궁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타고 나가면서 지운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를 이제 늘지는 않았지만 네. 백을 압박하면서 이제 사활을 추궁하면서 자연스럽게 두텁게 처리를 하고 선수를 잡겠다라는 뜻인데 분명히 부담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흑이 이제 늘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네. 집으로는 좀 손해고 이제 백이 집으로 조금씩 득을 보면서 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끊어서 정리한 게 얼마나
가치를 발휘하느냐인데, 근데 확실히 박승환 선수는 결단력이 예전보다 뭐 더 과감해졌네요. 새로운 모습으로 네. 돌아왔어요. 근데 백도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네. 안에서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호구 친다든지 하면은 흙이 끝까지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흙이 끊어간 것도 사활을 빌미로 백을 잡아버리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사활을 추궁하면서 두텁게 정리를 해서 뭐 이런 수라도 선수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흙이 바라는 거거든요. 우선은 당장 뭐 더 버티는 수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면 호구친 수는 그래프는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다른 수가 안 보이면은 여기는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여기를 둘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확실치 않으면 우선은 삶을 도모하면서 이제 흑에게 공을 넘기는 수라서 여기밖에 저도 안 보였거든요, 사실은. 인공지능의 혹평을 받고 있기는 한데 자, 계속 몰아쳐 갑니다. 네. 중앙 끊었던 수를 굉장히 반겼던 것 같은데요. 근데 간혹 보면은 그 AI들도 앞서 그 중앙에 패 같은 형태라던가 놓칠 때가 꽤 있더라고요. 네, 완벽하게 이제 믿는 것보다는 참고를 하면서 보통 AI로 공부하고 훈련을 할 때도 사실은 100% 믿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고개 줄였어요. 선수 되는 걸까요? 받아주면은 이제 응수타진이거든요. 이렇게 받으면은 네. 여기 붙이는 수를 통해서 안형을 조금이라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그냥 뭐 끝내기 했다라는 느낌. 혹시 다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곳 두고 뭐 패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박승화 선수가 과연 짧은 시간 안에 결단 내릴 수 있을까요? 받아줍니다. 사실 고를 외치기에는 떨리죠, 사실. 너무 떨리는 네. 상황이었죠. 자, 그래도 막기보다는 늘어서 받아두는 쪽을 선택했고요. 자, 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정말 살기만 하려면요, 뭐 이런 곳 두고 살 수는 있는데 쌈짓 뜨는 형태. 자, 이영구 한 번 선수는 더 물어봤어요. 거기를 찔렀다는 것은 네. 이 패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굴복시키게 되면 안형에 도움을 주죠. 상활에 도움을 주고 여길 찔렀다는 의미는 패를 해소했을 때 흙의 약점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패는 자체 패감으로 해나가겠다. 뭐 저친수라든지 자체적인 패감으로 이 패를 굴복시키겠다. 되게 다만수 어렵습니다. 우선 찔렀다는 것은 패를 하겠다는 준비 동작으로 보이고요. 네. 안 하네요. 안 하네요. 네. 사실 찔렀으면
패를 하고 자체 백감을 쓰는 게 뭐 연결된 이제 사고의 고리인데 네. 뭔가 백감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표정이 일그러졌었는데 일단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백감을 뭐 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네. 흙이 그러니까. 바라는 그림이 그러니까 이런 수를 이제 선수를 얻어내면은 뭐 이렇게 두고 여기를 빨리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흙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은 많이 지워졌어요. 자, 백은 살아두었고 여기는 이제 반상추대 네. 흙이 다시 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계속 요동을 치는데 저는 이수 다 이렇게 두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지금 여기를 크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들의 의중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안 보고 전혀 안 보고 그냥 진행을 봤으면 그냥 네. 다 이런 정도구나. 여기도 그렇고 백이 둔 것도 그렇고 이상한 점을 전혀 못 찾겠거든요. 자, 이제 지켰을 때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정지해 있나요? 교수의 정지가 됐다면 뭐 거의 정지가 된 거라면 이수로 또는 이수로 뭔가 손 빼고 버티는 거를 뭐 봤다거나 네. 패를 들어갔어야 했죠. 네, 뭐 결국은 이쪽을 크게 본 것 같고 뭐 그래프와 상관없이 붙인 이후에 정리는 흙이 괜찮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하던 대로 이수와 이수 저친수를 선수로 얻어내면서 중앙 쪽을 많이 지웠죠. 흙이 상변 쪽에서 손해본 실리의 피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지켰고 어떻게 보면 앞서 좀 어렵다고 했던 자리 상변은 백이 뒀고 중앙은 흙이 둔 결과인데요. 네, 어땠을까요? 상변 쪽도 물론 흙집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중앙 쪽 백이 피해본 것이 조금 더 백 쪽의 피해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세한 승부로 보이거든요. 우변은 잡아두지 않아도 살아있는 형태인가요? 사라는 있고요. 다만 백이 여기 두는 수가 선수라서 네. 집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끊어잡은 수가 크고요. 그 수가 좋네요. 이거 뭐 이영구 선수가 바로 머리를 치죠. 네. 이거 좋은 수예요. 이런 수가 숨겨져 있었나요? 네, 묘수입니다. 뭐 묘수라고 하면 과장일지 모르지만 네. 이영구 선수 덥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수를 못 봤으면 여기가 선수고 젖혀 있는 데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백걸리라고 봤는데 흙이 두더라도 이렇게 받는 것은 여기는 달라지지만 네. 젖혀 있는 것은 또 백이 선수다. 근데 여기를 둔 뜻은 가운데를 붙이니까 네, 이렇게 두면은 그때 살면 여기 집만 이 흙이 지키면서 집으로 네. 꽤 득을 받고요. 이쪽으로 두더라도 여기 집 많이 늘어났고 흙이 또 선수를 잡으면서 집으로 또 득을 받습니다. 이 수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박승원 선수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영우 선수가 좀 변화를 구해가는데 또 집어갔는데 네, 이곳 또는 이곳 여기 어디를 두더라도 이 붙인 수가 좋은 수라는 것만 지금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네. 변화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영구 선수가 좀 더워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 붙인 수 정말 좋은 수네요.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날카롭습니다. 쳐서도 방비가 됐나요? 그렇죠. 지금 이으면 뭐 흙이 이쪽 한 점을 제압하더라도 여기 끊는 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이영우 선수도 분명히 못 봤을 것 같네요. 네. 이 수를 봤다면 여기 끊어 잡은 수로 먼저 뭐 젖히고 호구 쳐서 패를 굴복시킨다든지 다르게 끝내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틀어보는 이영구 선수인데 잘 받아야겠는데요. 지금 이 수의 뜻은 여기를 단수를 치면 단수가 선수고 단수 쳐서 네. 좀 형태 정리를 깔끔하게 하겠다. 이렇게 두고 이제 치받아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흙이 불만은 없고요. 이어서 받는다든지 네. 뭐 지금 이렇게 둘 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뭐 어떻게 정리가 돼도 붙인 수는 그냥 한 점 잡는 것보다는 훨씬 득을 받고 상당히 호수 박성환 선수가 아주 좋은 수를 찾아냈습니다. 자, 후반 집중력이 돋보이는 박승화 선수였고요. 정리가 잘 됐네요. 자, 1국 장고대국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지명은 3지명과 5지명의 대결이었지만 랭킹으로서는 한태희 선수가 우위에 있었고요. 자, 수년간 경험이 있는 한태희 선수, 그리고 이번 시즌 첫 데뷔 신인상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3지명으로 가장 높게 선발이 됐어요. 네,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모두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선발이 됐죠. 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과는 한태희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 데뷔 전 쓴맛을 봤고요. 이번에 신인상 후보로 이제 뽑히는 선수들이 일단 첫 개막전에서는 모두 좀 네.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호락호락하게 길을 이제 비켜줄 리는 없죠. 네. 자, 이렇게 홈앤 쇼핑의 오지명 한태일 선수가 승리를 거둬주면서 스코어는 1대 1이 됩니다. 자, 우변 쪽에서는 흑이 확실히 득점을 올렸고 집으로 꽤 득을 받습니다. 아주 멋진 끝내기. 부친수가 만약에 흑이 이바둑을 이긴다면 승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끝내기고요. 왜냐하면 바둑이 시종일관 미세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대국이기 때문에 네. 이런 뭐 한 두세 집 정도 득을 볼 수 있는 수를 찾아내면 바로 승부에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두세 집은 크죠. 크죠. 미세한 바둑에서 크죠. 자, 백이 늘었고 흑이 중앙을 늘었고 비마 달린 수도 아주 큽니다. 이제는 개가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네, 한번 대략적인 집을 한번 세워볼까요? 흑집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흑집이 약간 불확실한 부분은 있지만 60집은 확실히 나 있습니다. 60집. 100은 여기 역시 불확실하지만 뭐 이렇게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셌을 때는 한 51 정도거든요. 그럼 한 9집?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딱 그 정도 지금 차이가 나 있고 백이 선수이기는 한데
바둑판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큰 끝내기가 많이 남지 않아서 만약에 백이 선수고 아주 큰 끝내기를 백이 선점하는 흐름이라면 뭐 극미한 형세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하변 말고는 지금 네. 큰 끝내기라고 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딱 그 정도 차이에서 백이 좀 분발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네. 미세 하나 흙이 조금 앞서는 형국인데 그렇다면 붙이는 수 못 찾아냈다면은 그렇죠. 이수가 그냥 못 찾아내고 끝내기를 했으면 뭐 네. 바로 뭐 반집 승부 또는 뭐 백이 반집이라도 두터운 승부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한데 지금 이수가 나오면서부터는 흙이 확실히 지금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녹슬지 않은 노련함을 보여줬던 장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영구 선수도 좀 셔츠의 단추를 풀어 헤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수를 보자마자 이제 뒷머리 탁 한 대 치고 네. 부채질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제가 백이었어도 그냥 더웠을 것 같아요. 이수를 못 보다가 봤으면. 자, 까다로운 숙제를 내줍니다. 어디가 큰지, 여기를 지킬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지키더라도 이을 것인지, 여기를 잇게 되면 백이 선수로 이렇게 조여붙이는 끝내기가 크거든요. 이어서 받았네요. 백이 여기를 먼저 굴복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이영구 선수가 역대 KB리그 통산 성적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고 대부분이 또 속기로 참여를 하면서 성적이 좋았던 기사거든요. 네. 이영구 선수. 거기를 그렇게 두는 게 손해가 아니었나요? 넘어가는 것도 남아 있었겠네요. 넘어가는 건 있지만 흙이 또 반대로 여기를 이어서 두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흙집 한 집 더 나긴 했습니다. 이게 손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결국은 백이 이쪽은 굴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흙이 하나 단수를 쳐두나요? 이렇게 두고 살고 있는 정도로. 따라 잡느냐 지켜내느냐. 백이 그리고 선수를 잡았을 때 하변 끝내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어려워요. 여기는 뭐 흙이 둔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백이 둘 때 한 칸이 득인지 아니면 뭐 이런 곳을 먼저 둬야 되는지 젖혀야 되는지 여기가 애매합니다. 아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거기는 굴복을 시킬 수 있고요. 네. 뭐 살기 전에 흙이 더 할 수 있을까요, 중앙에서? 만만치 않겠네요. 여기는 이제 하더라도 큰 득인지 모르겠고요. 흙이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사실 참 좋거든요. 다음에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근데 백이 막았을 때 또 받아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로 단수가 안 되는군요. 네, 이렇게 패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단수처럼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충이라서. 네. 그런데 또 변수는 자, 이었을 때요. 백이 있는 게 지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네요. 그냥 있는 게 정수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다면 흙이 구부려서 버티고 패로 잡으러 가자고 패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있습니까? 백 대마가 완생이 아니군요. 자, 이거는 또 한번 숙제를 내주는데 담력 테스트입니다. 네. 흙이 패감 계산이 확실히 되면 이렇게 두고 여길 따내서 이제 끝내기 승부가 아닌 이 패 승부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대마가 다 걸렸고 패를 지는 쪽이 바로 잡히죠.
여기를 둘 때 있는 것은 흑에게 밀고 들어간 수를 당하게 되면 집으로 고스란히 그냥 손해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그냥 물러납니다. 살아둡니다. 네. 승부를 보러 가기에는 너무 떨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돼도 조금 좀 남기는 바둑이다 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리한 경우였으면 이 수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박성환 선수가 조금이라도 지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선수를 잡아서 하변을 먼저 가는 게 지금 크거든요. 중앙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어렵습니다. 뭐 한 칸 뛰어서 정리하면 무난하긴 한데 이렇게나 네. 이렇게 받았을 때 혹시 상변에 한 칸 선수가 되면 입구자 연결 안 될까요? 네, 입구자 연결도 돼요.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 이 두 점을 살릴 수 있지만 나중에 이런 곳을 백이 찔러왔을 때 또 조금씩 뜯기거든요. 지금 그 수도 됩니까? 이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으면요? 당장 뭐 이런 수를 선수를 하더라도 끊는 수는 여의치 않습니다. 솔솔솔 네, 솔솔솔 나가면 네. 마지막 미는 것이 선수로 듣더라도 역시 솔솔 나가면 한철균 사범님 명언대로 네. 오솔길 따라 솔솔솔 나가면 열려 있군요. 네, 흙이 가둘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수는 지금 선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수가 와서는 네. 여기를 밀고 그리고 끊으면 손 빼면 바로 이 수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안 돼요. 승부. 아니,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이건 이영구 선수 지금 하나 네. 받아두고 여기 밀면 백이 곤란해졌습니다. 받아두고 가는군요. 뭐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넘는 수도 크니까요. 네. 그래서 중앙 넉점 버리고 넘어가면은 그 계산은 어떨지도 궁금했는데 붙여두는 게 또 선수네요. 여기를 사실 백이 이제 와서 돌아가는 건 잡혀서 득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못 봤다. 근데 여기를 밀렸다라고 한다면은 밀 때 또 하나 뭐가 단수를 남아 하나 단수 쳐두는 게 또 있나요? 있네요. 이게 있네요. 이영구 선수가 이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은 밀었을 때 네. 끊어둔 것 때문에 뭐 단수를 치던 치봤던 이게 가능합니다. 절묘하네요. 정확하게 보고 있었네요. 다섯, 여섯, 이게 또 수순으로 먼저 끊어두니까 아홉. 그래서 지금 네. 그냥 끊어두는군요. 착수한 그 옆에 돌이 땀으로 젖어 있네요.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변화가 숨어 있었던 게 여기를 밀고 단수 칠 때 그때 끊는 게 있었네요. 지금 이영구 선수가 끊어두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쭉쭉쭉 또 밀어붙입니다. 단수 치고 네.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 돌이 없는 시점에서 여기를 지금 두면 결국은 환원이 되면서 백이 다 잡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영구 선수도 먼저 끊어뒀습니다. 그럼 흙도 붙이지 않았으면 붙이지 않았으고 갔으면은 성립했네요. 가능했네요. 네.
분명 목준석 위원께서 중앙과 상변 진행되면 어려운 자리도 네. 얼마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예외고요. 네. 근데 판은 이제 다 좁혀졌고요. 이제 장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밀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66대 55. 반면 옆집 차이가 좀 더 나네요. 지금 제가 대략 했을 때 흙이 젖히고 이거 젖혀 있고 네. 중앙도 그냥 흙이 정리를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정리한 걸로 네. 봤거든요. 뭐 그냥 백이 2점 잡고 선수로 흙이 끝내기 하면 어려운 거 다 두어졌고요. 그랬을 때 반면 옆집도 네. 약간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1집 네. 정도. 한 넉 집 반 정도 차이라면 변화가 만들어질 공간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살짝 흙집을 더 많이 새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고 있고 잡고 뭐 이렇게 되고 젖혀 있고 여기 젖혀서 있고 마지막 여기를 이제 흙이 맞고 하나, 계산이 되면요. 네. 셋, 넷. 둘 반. 반면 10집에 100둘 차례 정도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가만히 이었습니다. 여기 교환은 안 해놨고요. 비슷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흙이 네. 마지막 여기 막는 곳에 손이 돌아오게 되면 딱 반면 10집에 100둘 차례인데 이제 거의 장 끝내기 한두 집짜리밖에 안 네. 남기 때문에 자, 이 바둑은 결국은 이수가 승착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운데 붙였던 자리는 정말 오늘의 묘수가 네.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수, 지금까지는 오늘의 한 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이제 문제로 내면 끝내기 문제 여기서 최선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딱 한눈에 보이지만 이영구 선수도 놓치고 있었고 네. 뭐 저도 물론 못 보고 있었고 박승환 선수는 딱 끊어 잡자마자 이수를 찾아내면서 흙이 우세한 개가 바둑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좁은 곳에서의 디테일한 것들이 특히 이렇게 균형이 맞추어져 있던 바둑에서는 승패를 뭐 뒤집을 수 있는 승부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승착이네요. 이수가. 네. 네. 이영구 선수가 이수를 못 보고 있었던 것이 패인이었고 2년간의 공백으로 녹슬기보다는 기름칠해서 오히려 더 반짝반짝해서 네. 돌아온 것 같아요.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여섯, 강수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한 판이기도 했고요. 오늘 내용이 네. 득도를 거뒀고요. 내용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박승환 선수. 과감할 땐 과감하고 상대 이제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도 부분 아주 과감한 결단력으로 균형을 계속 맞춰가면서 마지막 이 부친수 결국 이 부친수로 승부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영구 선수가 뭐 실력 발휘를 못한 바둑이 아닌데 박승환 선수가 워낙 잘 뒀습니다. 오늘 바둑. 참 그 붙이는 수 아니었으면 정말 미세한 네, 바둑이었었겠어요. 딱 반집 승부였을 것 같아요. 되돌아가는 부분은 저 여기를 따내면서 흙이 중앙 쪽을 두텁게 정리를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따낸 게 선수가 아니었죠. 그렇죠. 여기를 찌르고 밀어가면서 변화를 구한 것이 역시 과감한 결단력에 의해서 득을 네. 받고요.
그러면은 정말 백이 중앙을 뒀을 때 우세한 국면이 됐을까요? 이랬어도 근데 결국은 미세한 승부였을 것 같아요. 이랬으면 흑이 또 상변 쪽에서 지고 아. 네, 득을 보면서 네, 백이 결과적으로는 따내고 흑에게 이렇게 두텁게 정리를 당해서 네. 뭔가 좀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좀 그러니까 이 바둑은 어느 한쪽이 우세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뭐 한 집 반, 뭐 아주 벌어져봤자 두 집 반 이랬을 겁니다. 자, 10년 만에 대결이었었는데 정말 팽팽한 흐름으로 자, 마지막까지 재밌는 바둑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승자는 박승화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또 1라운드 주장을 잡는 세 번째 선수가 됐어요. 네, 올 시즌 주장들이 좀 험난한 길을 걷고 있네요. 이 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아주 완벽하고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박승화 선수의 승리로 자, 스코어는 2대1로 수려한 합천이 앞서갑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4국과 5국이 진행됩니다. 과연 이 선수들의 대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